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한글과 컴퓨터를 고민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예. 네. 얼마에 들어갔고 지금 비중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25,000원이고 예. 지금 30%요. 25,000원이면은 거의 지금 최고 고점에 있을 때 아마 사시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보유 얼마나 하고 계신 거예요? 기간은? 기간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고요. 예. 네. 25,000원에 30%. 한글과 컴퓨터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이 종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25,000원 부근이세요. 이 AI에 대한 수급이 조금은 부진하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조금은 마음이 안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사업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서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태까지는 실질적으로 AI 사업에 대한 확장도 있었지만 이슈성이 더 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건 최근에 이제 아이폰 16 AI 도입에 대한 이슈가 좀 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컴퓨터는 약간의 상승폭만 줬었지 크나큰 상승폭은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 뭐 폴라리스 AI도 있지만 저는 AI 섹터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도 AI 섹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 홀딩 의견도 드렸는데 이제 DPS 관련해서 이제 주당 배당금이라고도 하죠. 이제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지만 이 생산형 AI에 대한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줘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제가 충분히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기업 분석을 봐야 되죠. 저는 항상 기업 분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네. 21년 4분기 그리고 22년 4분기 연간 분기 애뉴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2023년 연간 애뉴얼로 봤을 때는 340억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추정치에 봤을 때는 524억이라는 실적이 기록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고 AI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확대되고 이 시장이 조금만 더 살아나 준다면 그때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PS 주당 배당금이죠. 이것도 410원에서 기록되고 있고 추정치에서도 똑같이 410원으로 기록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애뉴얼 추정치에서는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여태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비슷한 흐름으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2,400 그리고 2021년 애뉴얼에서는 2,100%였지만 2,400%를 꾸준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안정성 지표를 봤을 때 꾸준하게 상승을 했냐라고 본다면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보시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봤을 때는 유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좀 내려갔죠. 그렇죠. 하지만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유동 비율이 올라가고 부채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25,000원에 30%를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주가에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한글과 컴퓨터는 주도하는 섹터, AI 섹터에서는 힘이 있었지만 그만큼 시장이 뒷받쳐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종목을 홀딩하고 가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딱 AI에 대한 섹터가 눈에 띈다면 그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5,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봤을 때 지금은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추세로 그리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5,000원 이상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21평선 그리고 어느 이평선이죠? 11평선하고 맞물릴 때 정도에서 27,000원 구간까지는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홀딩하면서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커요. 그래서 추가 매수 비중은 30%이기 때문에 의견은 못 드리겠지만 27,000원 부근까지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번 연도가 지나갈 때까지 네.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은 이번 연도까지 홀딩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참고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 25% 정도 지금 하락한 그런 모습인데 한글과 컴퓨터가 뭐 과거에 좀 어떤 패턴들을 보면은 실적 발표할 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재무지표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까지 홀딩을 하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는요 저희가 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뭐 푸짐한 선물까지 여러분들 같이 챙겨드리니까요 상담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자 한번 상담 가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이제 문자 상담이 와 있는데 지금 LNF에 대한 부분들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11만 원에 지금 30% 이렇게 지금 남겨주셨는데요. LNF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LNF 굉장히 또 오랜만에 듣는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LNF 이제 11만 원에 30%라고 하셨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LNF의 의장이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소폭 상승만 했지 큰 폭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이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네. 일단은 LNF가 어떤 회사냐라고 한다면 21년도부터 LG에너지솔루션에 이제 추가적으로 원통형 제품을 납품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성이 있었고 이때 또 핫했던 게 NCMA 90이라는 게 굉장히 핫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납품을 했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도 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이 이걸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왜 자꾸 주가는 지지부진할까라고 본다면 또 기업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기업 분석에서 보자면 이제 2023년 4분기 애뉴얼에서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2천억이 찍혀 있습니다. 많이 좀 그쵸. 손실이 있었네요. 네, 이런 부분에서 주가에는 조금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다만 추정치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성이 있다면은 이 종목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실을 수 있는데 분기 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올해 추정치도 뭐 썩 좋지는 않은데요, 보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자 차트를 보실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LNF의 의장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10억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시장에서 호재성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지지부진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의장이 만약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여기서 지지부진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좀 바닥권이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11만 원 선에서 조금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주식은 기본적으로 실적 방향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자사주 매입을 했고 호재성도 있고 좋은 기업이고 북미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네. 국내 시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지만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호재성이 나온다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추가적인 약간의 반등을 또 줄 수는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저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10만 5천 원 그리고 11만 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부근까지 오시면 이 안에서는 저는 좀 비중 축소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거를 저는 제시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종목 교체하고 11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은 뭐 비중 축소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장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거는 주주 친화 정책을 좀 핀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어떤 변동성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성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의 어떤 반등이 나타난다면 거기에서 손실 조금 구간 줄이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조금만 말씀 크게 해주시겠어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예, 예.
지금 어느 종목 가지고 계세요? 셀리드이고요. 셀리드, 예. 네, 평단은 6,700원이고, 6,700원. 네, 비중은 50%입니다. 오, 셀리드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요거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셀리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확 올라가면서 8월에 급등했던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인데 아마 그때 급등하고 나서 조금 내려왔을 때 여기서 좀 저점 구간 한두 번 눌림목이 왔나 보다 하고서 아마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종목? 저는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 안도의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평단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 그게 좀 좋은 부분이긴 하다만 네.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미 시세 분출을 굉장히 많이 끝냈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개파락하면서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의 이탈적인 부분도 보여줬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긴 하나 지난달에 이제 코로나 재유행에 힘입어서 거의 10배 나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상승을 입었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이 3상까지 임상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임상 시험을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하고 있어요. 네.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에서 임상 3상 시험을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안정성이 높고 긍정적인 평가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셀리드라는 회사가.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다행인 건 우리 시청자님이 평단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셀리드라는 종목을 보면은 지금은 경고 종목이에요. 경고 종목인데 하루빨리 이 경고 종목을 빨리 푸는 게 이 셀리드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력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여기서 경고 종목인데 주가를 그렇게 팍 올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도 주가를 확 내리기도 그렇고 그런 지금 어쩔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6,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약바이오 주여도 어떤 기대감이나 미래성에 대한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할 때는 또 필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익은 얼마인지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도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보율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고 네. 부채 비율도 낮은 편이어서 그래도 임상 3상 시험을 하고 있구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적자긴 하지만 유보율이 약간 이제 안정성에 도입을 했다는 점에서는 귀엽게 애교스럽게 봐주도록 하고 차트를 보시자면은 이제 6,700원에서 지금은 소폭 상승세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단 낮지만 오늘도 마이너스 5%죠. 근데 저는 이 경고 종목이 끝나고 나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거기서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 실현을 하시고 바로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저는. 네. 물론 이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고 6,700원 이상까지 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이상은 솔직히 기대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경고 종목이 끝난다면 저는 7,200원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6,270원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약간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경고 종목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풀리게 된다면은 7,200원 선에서 저는 수익을 보고 빨리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제시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 아무래도 재료가 좀 한번 열기가 확 올라갔다가 식었을 때는 다시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들 좀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반등에 좀 여지는 있으니까요. 한 7,200원 선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거기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문자 주신 1687님께는요 저희가 또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저희 전화 연결 이어서 문자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포스코 DX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29,000원에 지금 1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포스코 DX가 지금 29,050원이에요. 지금 뭐 요 정도면은 지금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포스코 DX의 방향성부터 보자면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스코 그룹 계열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T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IT 부분에서는 이제 공장 자동화를 위한 이제 전기계 측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신혼부부 집을 이제 구할 때도 인테리어를 할 때도 이런 IT 사물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정보 기술 아니면은 OT의 융합 기술, OT의 융합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장 자동화라고도 하죠.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공장에서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포스코 DX라는 종목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우선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29,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문자 주신 시청자님이 29,000원이라고 하셨어요. 자, 29,000원인데 지금은 29,050원입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만약에 9월 초에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 구간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익 구간이셨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포스코 DX에 대한 이 하반기로 가고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수익성은 굉장히 괜찮다고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게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재무제표 또한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당연히 포스코 계열사 그리고 대기업의 계열사니까 안정적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적으로 본다면은 우선 연간 실적으로 먼저 볼게요. 2023년 4분기에서는 굉장히 2배 가량, 1.5배라고도 하죠. 1.5배, 1,106억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21년 4분기에 애뉴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적자거든요. 근데 흑자로 전환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의 1.5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DX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승 추세에 돌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유보율 같은 경우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낮아졌죠. 낮아졌기도 하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또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홀딩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조건이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청산 가치가 3,000원, 이제 BPS가 청산 가치라고 하죠. 청산 가치가 3,000원이고 PBR이 다소 높습니다. 다소 높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IoT 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9,000원 부근까지 지금은 올라와 주고 있고 이걸 넘어서서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단기 고점으로 봤을 때는 44,000원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우리가 지금은 거래량이 약간씩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2일 날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 비슷한 거래량이 나와줬을 때 저는 거기가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매도 시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전 고점의 44,000원 부근에서 절반을 나눈 값에서 37,000원 부근까지는 우리 시청자님이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37,000원 부근에서 직전에 있던 가장 큰 거래량보다 약간 낮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3분의 2 정도 올랐을 때는 거기서 매도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상향을 조금씩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한 번에 팍 터졌을 때 37,000원 부근이다 하면은 저는 여기가 매도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브로드 PD님이 포스코 DX 들어가 볼까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좀 담당 PD 같은 경우는 아이고 FM 가이드 왜 난 방송하면서 그때 안 들어갔을까? 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 보면서 아마 종목들 팔로우업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충분히 4만 원대까지 내려다볼 수 있고 다만 전제는 거래량이 확 올랐을 때 그때가 아마 매도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뭐 가격의 어떤 변동도 중요합니다만 거래량이 어디서 터져주느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는요 저희가 또 햄버거 세트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역시나 문자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종목이 이연제약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연제약을 지금 비중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나요? 제가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네, 일단 이연제약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어떻습니까?
예, 25% 들어가 있고 얼마라고요? 14,000원. 예, 알겠습니다. 14,000원의 이연제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충주의 CDMO 공장 GMP 인증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조금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다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큰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엄청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지부진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좀 그럴 수 있다, 조금 속상하실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는 다 상승하는데 네. 이 이연제약이 갖고 있는 GMP를 인증하고 CDMO에 투자한 것도 저는 좋다라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CDMO에 대한 투자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반면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종목이 어찌됐든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괜찮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4분기 제약바이오는 대부분이 좀 적자긴 하지만 이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특이한 시장의 모멘텀을 좀 보인다면은 굉장히 이 회사 제약바이오에 대한 건 이제 3년 연속 적자인 회사, 그러니까 진짜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는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임상시험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3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안정성이 있는 제약바이오보다는 실질적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섹터들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다소 소외를 제약바이오 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소외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DMO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찌 됐든 전년 대비 2023년 4분기에서는 18억으로 약간 조금은 다소 낮은 영업이익을 보유하고 있지만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500% 이상이 좀 스탠다드였긴 했지만 2,600%나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도 좀 다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14,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비중은 25%라고 하셨습니다. 네. 비중도 적절하게 잘 하셨고 매수가도 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저점을 조금씩 다져주면서 우상향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최고점 29,000원에서 계속 하락만 하다 왔어요. 저는 근데 최근에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지금 241선이 맞다 가면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향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번에 금리나 이슈에 대한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 랠리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거기서 약간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이연제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4,000원에 25%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날 보이세요?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이날에 거래량이 엄청 장대 양봉으로 들어오고 양봉으로 추세를 전환을 했지만 윗꼬리를 달았어요. 네. 여기서도 또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는 좀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게 음봉 윗꼬리보다는 양봉 윗꼬리가 좀 더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241선을 한번 터치하고 쫙 빠졌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시청자님이 14,000원에서 매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시고 계신다면은 다소 높은 15,000원 구간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크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지금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상승 랠리도 많이 펼쳐졌고 대장주도 어느 정도 많이 정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점차 제약바이오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도 끝나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연제약도 15,000원 부근에서 수익을 보고 정리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한참 뭐 들끓고 올라가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지나고 나면은 슬슬 좀 식어 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를 봤을 때도 한 15,000원 선에서 수익 구간 조금 보고 그리고 나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연제약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햄버거 세트 저희가 역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유튜브로도 좀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브로티님께서 한성기업 궁금하다고. 지금 보니까 비가 오니까 크래미 네. 맛살에 막걸리. 지금 저희도 뭐 벌써 낮술 땡기는데요. 좋죠. 자, 그래요. 한성기업 지금 5,1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8%라고 하는데 조금 수익은 보셨네요. 지금 네. 5,270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성기업.
저는 일단 우리 브로드 TD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저점에서 진짜 잘 사셨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K푸드의 열풍이 있었죠. 그 뒤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좀 탔긴 했지만 증권사의 이제 분석에 의하면은 좀 저점에서 저평가됐다라는 이제 수산 테마 속에서는 저평가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어요. 네. 몇 달 전에. 그리고 이제 K푸드 글로벌 열풍이 있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K푸드에 대한 열풍이 좀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5,100원의 비중 8%라고 하셨습니다. 비중 8%는 있잖아요. 진짜 고수의 영역이거든요, 사실. 네. 이 비중 조절을 하는 것만큼 진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8%를 매수하셨다? 그것도 5,100원에 한성기업을. 그러면은 저는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11,740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낙폭이 심했죠. 그래서 5,27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5,100원이라는 점. 네.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당연히 실적도 잘 나왔겠죠. 2023년 4분기에서는 81억으로 흑자를 내고 있었고 그리고 1분기 보시면은 38억이에요 벌써. 그리고 2분기 15억까지 합하면은 굉장히 큰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전망이 되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낮습니다. 네. 부채 비율은 조금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유보율과 부채 비율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그 돈이 많이 필요한 회사가 있고 돈이 그냥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필요한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수산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유보율 그리고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이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네. BPS 같은 경우 청산 가치도 9,000원입니다. 9,000원.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0.6배예요. 이러니까 증권사에서 저평가된 종목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성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의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수산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은 다소 이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100원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셨지만 지금은 수익 구간이에요. 네. 자, 수익 구간이시면은 사실 여기서 반등을 주는 것도 다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은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좋은 섹터를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성기업이 정말 좋다. 난 이 종목의 팬이다라고 네. 하신다면은 이 종목을 묶고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 묶고서 가도 되긴 하다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시장 다 받지 않았냐. 근데 가족들이 외식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산에 대한 섹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어떤 섹터가 주도가 될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5,200원 선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보셔도 괜찮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한성기업 물론 지금 저점에 들어간 건 잘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시장에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굳이 오래 기다려야 되는 종목을 이렇게까지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차라리 지금 수익이 조금 났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좀 더 챙기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성기업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